안녕하세요. 색책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이졸데 카림이 쓴 철학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세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아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경랑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트럼프의 미국이라든지 마크롱의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테리사 메이의 영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문제가 크나큰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치는 이전의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들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구촌 각 국가들은 세계적인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풀어야 하는 그런 난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문제 자체를 아예 풀고 싶지 않다라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울타리를 치고 문제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고수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이졸데 카림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완전히 다원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비다원화 사회, 다시 말하면 동질 사회로 역행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태도를 고수한다는 것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네, 이졸데 카림은 이 책에서 1980년대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개념을 끌어옵니다. 바로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어떤 민족 개념 같은 것인데요. 근대에 이르러서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것은 민족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국가, 국민국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라는 일종의 상상이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민족이라는 것은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대중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일종의 통합된 유일한 정치 서사다. 그리고 유일한 정치 형태였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에스닉 조크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에스닉 조크라고 한다면 이제 민족성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농담들을 뜻하게 되죠. 이 책에서 말하는 농담은 이런 겁니다. 배가 난파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을 내서 뛰어들이지 않고 있을 때 각국 나라별 사람에 대해서 선장은 어떻게 말을 하고 설득을 할까라는 건데 영국 사람에게는 뛰어들지 않으면 당신은 지금 별로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다 뛰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물속에 뛰어드는 행동은 굉장히 멋진 행동인데 라고 말하면 뛰어든다는 거고요. 독일 사람들에게는 뛰어들어 라고 명령을 하면 된다는 거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지금 뛰어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라고 말하면 청개구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뛰어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성을 비꼬아서 이런 수많은 농담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농담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물론 민족에 대한 편견일 것입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민족에 대한 이런 수많은 농담들이 일종의 상상된 공동체로서 민족의 특성을 습득하고 연습하는 그런 일종의 상상적인 게임으로서의 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농담들을 통해서 저자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민족의 형태를 배우고 그리고 타자와의 경계 짓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근대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동질화를 추구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통일하는 것도 그렇죠. 19세기 중반에 기차 시간표가 나오기 시작해서 서로 다른 각 지역의 시간대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표준어가 사투리를 통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동질화, 동일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현대로 오게 되면 이런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만 하더라도 20, 30년 전에는 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똑같은 텔레비전 앞에 거실에서 모여져 온 가족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뉴스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죠. 시청률 자체가 워낙 낮아지게 되고요. 그 이유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제각각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자신의 방에서 혹은 다양한 공간들에서 나누어서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다원화 과정 속에서 세계의 모습은 급변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 다원화와 관련되어서 타자 혐오라는 문제가 극단적으로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헝가리의 철학자 아그네스 헬러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아그네스 헬러는 이 저자보다 한 세대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그네스 헬러는 부다페스트라는 헝가리에서 가장 큰 도시에 살면서도 20살이 되기 전까지 흑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요즘의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는 겁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같은 반 안에서도 서로 다른 6개, 7개 정도의 언어 사용자 아이들이 같은 반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회 자체가 극적으로 다원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일화된 예전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주어진 대로 자기는 그렇거니 하고 살았으면 되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다원화된 이런 현대에서는 개인들이 자기를 규정하는 수많은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나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성별, 성지향, 종교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체성을 향해서 결정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험이 되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정체성의 우연성이라든지 불확실성 같은 것이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책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상당수가 전통적인 무슬림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슬림 단계에서 2대, 3대째 무슬림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있는 이슬람 사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에 사는 무슬림들에게 그 환경은 굉장히 적대적이면서도 낯선 환경이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의 좌절 속에서 이 사람들은 전통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전통에 대한 선택이라는 자발적인 경험이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그렇듯이 그 안에서 더 이상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 폐쇄적인 그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양성 때문에 가능해진 이들의 선택이 다양성을 없애게 되는 그런 근본주의로의 퇴행 혹은 복종을 의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책은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경우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기독교 문명 그리고 이슬람 문명 사이에서의 전선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포괄적인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배타적인 우리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오히려 그 전선이 양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졸데 카림의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의 표지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피부색으로 적용되었을 때 가장 이상하게 보이는 색이 보통 초록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슈렉도 초록색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저도 초록색 안경을 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읽어보실 책으로 빨간 책방에서 깊게 다뤘던 책으로는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책의 포커스는 다른 데 맞춰져 있긴 하지만 타인의 고통은 좀 더 윤리적인 개념에서 이 타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어찌됐건 이 수잔 손택의 타인의 고통도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